우리 조건부 확률, 어떤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냐면 문제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써있다고 했어, 안 써있다고 했어? 써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써있다고 그랬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다고 했지.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선생님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 기호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 기호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뭐뭐일 때 뭐뭐인 확률,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니? 분모가 요 녀석이 될 확률인 거고, 분자가 얘네들의 무슨 집합? 얘네들의 교집합인 거잖아. 근데 저걸 확률로 써도 되고 뭘로 써도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로 써도 상관 없다 그랬지. 확률이나 경우의 수나 똑같다고 했어. 자, 그 다음으로 배운 게 바로 뭐였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했는데, 그 확률의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에서 원래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서 걔네들을 뭐 하면 된다 했어? 그냥 곱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괜찮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119쪽까지 설명한 거고, 120쪽을 얘기해 보면 120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확률의 곱셈 정리의 응용,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확률의 곱셈 정리의 응용이 뭐냐면 120쪽 얘기하는 거야. 119쪽까지가 방금 저번 시간에 다 설명한 거야. 대충. 그쵸? 대충은 아니고. 자, 그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120쪽에 나와 있는 게,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거기 봐봐. 자, 사건, 그 파란색 안에 있는 거 읽어보면 두 사건 A, B가 대하여 P, B는 PA 교집합에다가 뭐 P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근데 그걸 또 밑에서 봤더니 또 이거 뭐 조건부 확률을 막 곱해서 써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예를 들면 되게 편해. 자,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야. 당첨제비가 3개 있고 꽝이 7개 있어. 근데 이 안에서 차례대로 2번을 뽑는 거야. 차례대로.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성환이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지민이가 뽑아. 그 다음에 지민이가 뽑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민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물어봤어. 뭐라고? 지민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그러면 지민이가 당첨제비를 뽑으려면 먼저 성환이가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성환이가 먼저 뽑아야지. 맞아? 아, 당연히 뽑은 건 다시 안 집어넣어. 자, 그럼 지민이가 당첨제비를 뽑는 케이스가 모두 몇 가지야? 2가지야. 성환이가 당첨제비를 뽑고 지민이가 뽑을 수도 있고, 성환이가 꽝을 뽑고 지민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수도 있지. 됐어? 그러면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을 각각 구해서 걔네들을 뭐 해주시면 돼? 더해주시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자, 이 확률, 성환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3일 거고, 그러면 뽑았으니까 얘는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민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 얼마야? 9분의 2가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계산하면 90분의 6이야. 제발 약분하지 마, 얘들아. 왜냐면 얘네들이 뭐 할 거니까 더 할 거잖아. 약분하지 마. 자, 성환이가 뭐 해야 돼? 이제 이번에는 꽝을 뽑아야 돼. 성환이가 꽝 뽑을 확률은 10분의 7이야. 그러면 꽝이 몇 개 남았겠어? 이제 6개. 그럼 전체 9개로 바뀌었고, 그 9개 중에서 당첨을 뽑을 확률이 3이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90분의 2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가 돼? 90분의 27이 될 거고, 9로 나누면 얼마가 돼? 10분의 3이 된다고. 그래서 지민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이 10분의 3이야. 여기까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거야. 성환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이 A인 거고, 지민이가 당첨제비를 뽑는 게 B야.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걸 대입해서 이제 생각해보면,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생각해보면 그 얘기야.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PA, 성환이가 당첨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성환이가 당첨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당첨제비를 뽑은 거야. 뭔 말인지 됐지? 으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성환이가 꽝인 거잖아. 처음에 성환이가 뭐 해야 돼? 당첨을 못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지민이가 뽑는데 성환이가 못 뽑은 상태에서 지민이가 당첨을 뽑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거라고, 이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아무도 이 기호 안 쓴다고. 알겠지?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다 이렇게 풀어. 이런 기호 쓰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야. 그럼 학교에서 서술형 나오면 그냥 이렇게 케이스 나눠놓고 요거 그냥 이렇게 써놓고
더해주면 돼. 알겠지? 이 교 안 써. 아무도 안 써. 알겠지? 자, 좋아요?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21쪽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니네 손으로 지금 한번 쭉 다 풀어보실래요? 알겠죠? 좀 풀어보세요. 자, 231번. A의 확률이 3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5분의 1이고 교집합의 확률이 9분의 2야. 야, 그럼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기호로 나타내면 되지. 뭐가 되는 건? PA분의 P, B, 교, A잖아. 그럼 PA가 얼만데? 얼마야? 3분의 1. 교집합은 9분의 1. 자, 분모 분자에다 얼마 곱하면 돼? 9를 곱하면 되죠. 9를 곱해서 얼마야? 3분의 2가 답이 되시겠다. 그쵸? 자, 얘도 써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 P, B분의 뭐야? P, A, 교, B.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PB는 얼마야? PB는 5분의 2. 교집합은 얼마야? 9분의 2. 자, 약분 돼? 안 돼? 된다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된다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된다고. 그럼 분모 분자 이제 몇을 곱하면 돼? 45. 45 곱하면 얼마야? 9분의 5가 되겠네. 됐죠? 자, 무슨 확률이야 이거? 조건부 확률이 나왔지? 그럼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얘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쓰는 거야. 뭐분의? PA분의 뭐? PA 교 B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야.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뭘 주었어? 교집합의 확률. 분자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3분의 1이라고 알려줬잖아. 됐냐? 그럼 우리는 P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구해? 대각선끼리 곱한 게 서로 뭐하다? 같다. 자, 다시 뭐라고? 대각선끼리 곱한 게 뭐하다고? 같다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PA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니까. 됐어? 됐냐? 자, 그 다음 233번. 주사위를 몇 개 던지신대? 한 개를 던진대. 그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래. 그럼 6의 약수 A를 써보면 1, 2, 3, 6이 될 거고요. 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래. 소수가 나오는 사건 B니까 뭐야? 2, 3, 5가 되시겠죠. 됐냐? 자, 그때 뭘 구하래?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우리 A 교집합 B를 그냥 구합시다. A 교집합 B는 뭐가 되겠어? 2, 3이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될 거고 해당 경우의 수는 2니까 답은 얼마? 3분의 1이 될 거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확률을 안 쓰고 그냥 경우의 수 써도 돼? 안 돼? 된다고. 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뭘 하면 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거고? 세 가지 거고. 교집합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니까 답은 얼마? 3분의 2. 굳이 확률로만 굳이 막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계속 했을 때 니네들이 느껴야 되는 거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뭐 조건부 확률에 나오면 조건부 확률은 항상 요 식을 써야 된다고.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을 써야 돼.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이 식을 써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보면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조건부 확률이 나왔네. 조건부 확률이 나왔으니까 우리 뭘 써야 된다고? 이걸 써야 된다고. 뭘 써야 돼요? PB분의 PA 교 B가 얼마가 된다? 이게 10분의 3이라고. 됐죠? 근데 PB가 얼마라고? 얘가 6분의 1이야. 됐노?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서로 뭐 할 거라고? 같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 곱하면 10 PA 교 B가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죠. 양변에 10분의 1을 나누어 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교집합은 20분의 1이 되겠다. 괜찮죠? 자, 20분의 1일 거고 얘도 이제 뭐 하면 돼? PA분의 P, B, 교집합 A 하시면 될 거고 PA가 얼마니까? 5분의 3이고요. 교집합이 20분의 1이네요. 자, 분모 분자에다 몇을 곱하면 되겠어요? 20을 곱하시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 20을 곱하시면요 12분의 1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예제 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산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자, A가 얼마래? 4분의 3이고 B의 여집합이 얼마래? 3분의 2야. 자, 여집합이 나왔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뭘 구해야 돼? B를 구해야지. B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라고 구해야 돼. 여집합이 나오면 시키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 합집합이 나왔네. 합집합이 얼마라고? 6분의 5야. 야, A 나왔고 B 나왔고 합집합이 나왔어. 그러면 또 누가 안 시켜도 뭘 구해야 돼? 교집합을 구해야지. 그치?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교집합을 구해야 돼. 그러면 뭐야?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을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거기서 뭘 빼줘야 돼?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거 열심히 우당탕탕 계산하시면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열심히 구해봤더니 4분의 1이 나와요. 됐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걸 봤더니 뭐야? A 바 B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열심히 산수하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자, 분모는 PB니까 얼마? 3분의 1분의 분자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하면 돼? 12 곱하니까 4분의 3이 되실 거야. 자, 2번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봤더니 A가 얼마래요? 0.3이래요.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확률이 0.5래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0.1이래요. 그때 뭐?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셔라.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라고? 저 조건부 확률이 나왔으니까 뭐? PA분의 PA 교 B를 알 수 있지. 이게 얼마라고? 이게 0.2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PA가 나왔는데 얘가 얼마야? 0.3이야. 됐지? 아하. 그럼 얘 때문에 우리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PA 교 B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양변에 몇을 곱하면 돼? 0.3을 곱하면 되잖아. 자, 0.3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0.06이 되겠네. 아하. 그러면 얘 하려면 PB분의 PA 교를 구해야 되는데 PB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잖아. 근데 A 알려줬고 합집합 알려줬고 교집합 하니까 우리는 P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뭐에 의하여?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확률의 덧셈 정리. 합은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면 얼마가 돼? 0.2가 될 거고 넘어가면 얼마가 돼? 0.06이니까 2.06이 돼. 0.26이 되겠지? 따라서 PA가 얼마라고? 0.26이 되겠네. PA가 아니라 PB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귀싸대기 한 대씩 다 맞고 싶어? 그럼 답이 얼마가 돼? 0.26분의 얼마? 0.06. 분모 문제를 100을 곱해서 얼마? 26분의 6이니까 얼마? 13분의 3이에요. 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야. 됐죠? 자, 그럼 니네들이 238번을 니네 손으로 한번 지금 풀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보자. A가 0.7이고, 왜 나왔네? 그럼 얘는 뭐 어떻게 써야 돼? PA분의 뭐? A 교집합 B잖아. 근데 PA가 얼마니까? 0.7이니까 요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A 교집합 B가 얼마가 돼? 0.78에 56, 0.56이 되겠지. 맞아? 자, 근데 요걸 구하래. 얘는 공식이 따로 있어? 없어? 공식이 없어. 공식 없는 거 나오면 무조건 뭐 그리라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 공식이 없는 거 나오면. 전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있고 여기가 B야.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얘 뭐야 원래 A 차집합 B잖아. 근데 A 차집합 B인 거 몰라도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 A에다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뭐야? 얘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어디겠니? 교집합이면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만큼 부분 넓이가 어떻게 오는데 A에서 못 빼면 되겠니? 교집합을 빼내면 되겠지. 근데 A가 얼마니까? 0.7이니까 거기서 교집합 0.56을 빼내면 되는 거야. 괜찮죠? 잘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2번부터. 자, 조건부 확률은 생각보다 꽤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냐면 어떤 커다란 집단이 있는데 어떤 커다란 집단이 있는데 이 커다란 집단을 남자, 여자로 먼저 분류를 해. 그런 다음에 안경 낀 사람, 안 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 그러니까 전혀 한 집단을 완전히 새로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다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집단을 남자, 여자, 안경 낀 사람, 안 낀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표를 그려. 그러면 조건부 확률 끝나는 거야. 알겠지? 내가 한 얘기 들었어? 어떤 커다란 집단이 있어.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을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 두 개로 분류를 하면 표를 그려라. 그 표를 그리면 조건부 확률을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올 거야.
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어느 고등학교에요? 1학년과 2학년 학생 전체 몇 명이 있대? 360명이 있대. 근데 이 중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안 한, 운동 여부를 뭐해서 조사한 표가 다음 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360명이고. 그쵸? 아우. 됐어? 됐냐고! 됐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어?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1학년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럼 얘는 문제를 읽었을 때 조건부 확률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아야 된다고. 왜 조건부 확률이야?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써 있잖아. 근데 그 뭐뭐일 때가 뭔데?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걔가 뭐일 때? 1학년 학생일 때 그 사람이 운동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잖아. 운동 안 하는 거냐? 운동 안 할 확률을 구하래. 됐어? 그럼 이제 뭘 하라고? 기호로 표현하면 된다고. 조건 확률 나오면 무조건 기호로 표현하고.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1학년이 들어가는 거지. 됐어?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야? 운동 안 하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 자, 그럼 야, 여기는 경우의 수가 써 있으니까 확률을 굳이 안 써도 돼. 경우의 수 쓰면 돼.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1학년인 거지. 분모가 뭐라고? 1학년. 그럼 1학년 전체를 갖다 쓰는 거야. 1학년 전체가 몇 마리야? 140마리지. 됐어? 그럼 분자는 운동을 안 하면서 1학년인 거야. 운동을 안 하면서 1학년인 거 몇 명이야? 72명. 이렇게 해서 요거예요. 열심히 약분하고 계시면 35분의 18이 되셔요. 알겠죠? 됐어? 자, 2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느 기관에서, 자, 읽어보자. 자, 어느 기관에서 시민들의 시립체육관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전체의 40%, 체육관을 이용하는 남자 시민은 전체의 25%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어떤 시민들이 있는데 그 시민을 체육관을 이용한다, 이용 안 한다로 분류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로 분류했다는 게 거기 문제에 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무조건 뭘 그리라고? 표를 그리는 거야. 문제를 읽으면서. 자, 운영시설을 이용한다, 이용 안 한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가 된다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야. 됐냐? 근데 전체 몇 명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냥 퍼센트만 나왔잖아. 이럴 때는 내가 전체 인원수를 내 마음대로 막 설정해도 돼.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를 내 마음대로 막 설정할 건데 숫자가 이쁜 게 좋아? 안 이쁜 게 좋아? 이쁜 게 좋으니까 전체를 100명으로 놓든 전체를 1000명으로 놓든 이렇게 놓으면 좋다고. 됐어? 그래 놓고 이제 숫자를 써볼 거야. 자, 맨 첫 줄에 다시 보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40%. 그럼 100명의 40%니까 몇 명이겠어? 40명. 여기가 40명이니까 이용하는 사람 전체가 40명인 거야. 그 다음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남자는 전체의 25%래. 체육관을 이용하는 남자는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전체의 25%. 그럼 여기가 몇 명인 거야? 25명. 그럼 여기 몇 명이겠니? 15명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계속 읽어봤더니 이 시민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일 때 그 시민이 남자 시민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문제 읽었을 때 뭐라고 써 있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 넌 글씨는 읽고 있니? 자, 그래, 기호 쓰자. 뭐라고 돼 있어? 체육관을 뭐 해야 된다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일 때 그 시민이 뭐일 확률? 남자일 확률이야. 자,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야? 이용하는,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이용하는 전체 사람 수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용하는 전체 사람 수가 몇 마리야? 40마리고. 분자는 남자이면서 이용하는 거니까. 남자면서 이용하니까 몇 마리가 되겠어? 25마리가 될 거라고. 약분해서 쓰시면 답이 되실 거야. 됐냐? 네. 그럼 니네들이 242번을 니네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조건 확률인 건 알겠지? 거기 써 있어. 아침을 먹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이 5분의 4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래 놓고 x가 얼마니 물어봤잖아. 야, 그럼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아침을 먹은 사람이잖아. 그럼 아침을 먹은 사람이 여기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8 더하기 x. 28 더하기 x. 아침을 먹은 사람 전체가 28 더하기 x명이야. 그때 남자면서 아침 먹은 사람이 분자잖아. 그럼 남자면서 아침 먹은 사람이 몇 명이야? 28명. 이게 얼마라고? 5분의 4야. 됐냐? 그럼 대각선끼리 곱한 게 서로 같다 이용하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될 거고? 140이 될 거고. 자, 이렇게 곱하면 4랑 28이랑 곱하면 107인가? 107 더하기 4x가 되나? 그럼 4x가 얼마가 돼? 30? 112. 112? 20? 28. 그래서 x가 얼마가 돼? 7. 됐죠? 그냥 저거 그냥 공식대로 열심히 쓰시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알겠죠? 됐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3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빨간색 공 몇 개가 있고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공 5개가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몇 번 꺼내겠대? 2번. 첫 번째 하나 꺼내고 두 번째 하나 꺼내시겠대. 그때 첫 번째 공은 무슨 색이 나와야 되고 파란색이 나오고 두 번째는 빨간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래.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는데 안 넣는데? 안 넣는데. 그럼 연달아 일어나고 있지? 그럼 그냥 각각의 확률 구해서 뭐 하시면 된다고? 곱하시면 된다고. 자, 처음에 파란색 뽑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11분의 5가 되시겠죠. 그럼 여기 파란색 하나 나갔으니까 얘는 4개 남았겠네. 그럼 두 번째 빨간색 뽑을 확률은 10분의 몇이 되겠어? 20분의 6이 되시겠다. 열심히 약분하고 계산하시면 11분의 3이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됐죠? 2번. 자,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역사 도서와 경제 도서가 있어. 역사와 경제 도서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몇 개가 있대? 합쳐서 10권이 있대. 딱 여기까지 읽는 순간 역사 도서가 몇 개인지 경제 도서가 몇 개인지 이거 구하라는 문제일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 했더니 소진이와 지연이가 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책을 한 권씩 꺼내려고 한대. 처음에 소진이가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지연이가 하나씩 꺼내나 봐. 자, 그때 소진이는 뭘 꺼내야 되고 경제 도서를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연이가 역사 도서를 꺼낼 확률이 15분의 4이고 역사 도서가 경제 도서보다 뭐 할 때? 많대. 역사가 경제보다 많을 때 문제에서 역사 도서는 도대체 몇 권이니? 그럼 얘가 x권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10-x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괜찮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식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처음에 소진이가 경제를 뽑아야 돼. 그럼 처음에 소진이가 경제 뽑을 확률은 10분의 10 빼기 x가 될 거고 아직 일이 안 끝났어. 그럼 요거 하나 나갔으니까 이제 전체 몇 개 남은 거야? 9개 남았겠지. 그 중에서 이제 역사를 뽑아야 돼. 그럼 9분의 x인데 그게 얼마라고? 15분의 4네. 자, 양변에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 90을 곱하면 되겠다. 그쵸? 양변에 90을 곱하면 x 곱하기 10 빼기 x가 얼마가 되겠니? 여기다 90 곱하니까 24가 되나? 맞나? 그럼 24니까 얘는 6 곱하기 4일 것 같아. 그러면 x가 얼마인 거야? 따라서 x는 6 또는 x가 4가 나올 거야. 전개해서 2차 방식 풀면 돼. 6 또는 4가 나올 건데 얘가 더 많아야 된다며. 그럼 x는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6건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너 뭐 하려고 그러지, 이제? 됐어? 자, 243번을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딸기가 6개 들어있고 포도가 9개 들어있는 이 주머니에서 처음에 A라는 새끼가 뽑고 두 번째 B라는 새끼가 뽑는데 처음에 A는 뭘 뽑고 딸기를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를 뽑을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70, P를 구하라고 물어봤지. 자, 그러면 처음에 딸기 뽑을 확률은 얼마가 돼? 15분의 6이지. 1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아니, 끝났잖아. 그럼 곱하기야. 두 번째, 그럼 딸기 하나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겠지. 자, 그럼 이제 전체 몇 개로 더 바뀌었어? 14개로 바뀌었지? 그러면 14분의 몇이 되겠어? 9. 됐냐? 근데 여기다, 이게 P인데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된다고? 70 곱하시면 되겠네. 그럼 열심히 산수하시면 답 나오실 거야. 알겠지? 됐어? 뭐, 쟤 왜 저래?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자. 어느 야구팀이 비가 오는 날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3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5이다. 이번 주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이번 주 화요일에 경기를 이길 확률을 구하시래. 됐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비가 왔을 때 이 팀이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0.3이라며. 야, 그럼 비가 왔을 때 이 팀이 질 수도 있잖아. 이 팀이 질 확률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0.7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자, 비가 안 왔을 때 이 팀이 이길 확률은 얼마래? 0.75야. 그럼 이 팀이 질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0.25가 되겠지. 됐어?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비가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왜?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 비가 올 확률이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고? 0.1 대.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팀이 경기를 이길 확률이야. 알겠죠? 야, 그럼 이번 주 화요일 날 비가 와서 이길 수도 있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비가 안 와서 이길 수도 있잖아. 그럼 이번 주 화요일 날 비가 와서 이기거나 이번 주 화요일 날 비가 안 와서 이기는 거겠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네. 자, 그럼 여기부터 보자. 이번 주 화요일 날 비가 올 확률 얼마라고? 0.2야. 그때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이 0.3이야. 그럼 계산하면 0.06이고. 그쵸? 자, 비가 안 와야 돼.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비가 안 올 확률이 얼마야? 0.8이 될 거고. 비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은 0.75야. 그럼 이거 열심히 산수해서 계산해 봤더니 0.6이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 하시면 돼? 더하셔서 이 팀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이길 확률은 0.66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을 봤더니 흰색 바둑돌이 몇 개가 있대요? 흰색 바둑돌이 2개가 있고요. 검은색 바둑돌이 4개가 들어있어. 이 주머니에서 맨 처음에 갑이 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꺼낸데? 을이 꺼내신데 이 순서대로 한 개씩 꺼냈을 때 을이 무슨 바둑돌을 꺼내야 된대?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래. 그럼 을이 흰 바둑돌을 꺼내는 케이스는 모두 몇 가지겠어? 2가지 케이스겠지. 왜? 갑이 흰색 꺼내고 을이 흰색 꺼내거나 두 번째 갑이 검정색 꺼내고 을이 흰색 뽑는 거 이렇게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 이렇게 분류해서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네.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갑이 흰색을 뽑을 확률은 얼마야? 6분의 2.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럼 얘 하나 나갔으니까 을이 흰색 뽑을 확률 얼마야? 5분의 1이 되겠죠. 절대 약분하지 마. 그냥 계산하면 얼마가 돼? 30분의 2가 될 거고. 자, 첫 번째 갑이 검정색 뽑을 확률은 6분의 4가 될 거고 을이 흰색 뽑을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30분의 8이네.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30분의 10이니까 답은 얼마?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야. 괜찮죠? 자, 이게 뭐라고? 확률의 덧셈 정리. 됐냐? 좋아요. 자, 그럼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 있어요. 249번. 요거 별표 치시고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249번. 알겠죠?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야? 그냥 니네가 이걸 계속 수학 문제로 생각해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먼저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라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정확도가 몇 도래? 몇 퍼센트래? 90%래. 정확하게 하는 게. 근데 실제로 독감 걸린 사람이 40명이고 안 걸린 사람이 160명인데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독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독감이 걸렸다고 진단될 확률을 구하려며. 그러면 저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먼저 머릿속에 정리해 보라니까? 독감이 걸렸다고 진단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겠어? 두 가지겠지. 실제로 독감 걸린 사람이 독감 걸렸다라고 진단될 수도 있고 독감 안 걸린 사람이 독감 걸렸다고 진단될 수도 있겠지. 그럼 그 두 가지 상황을 각각 구해서 뭐 하시면 돼? 더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어렵지 않다고. 첫 번째 뭐라고? 독감이 걸린 사람을 독감 걸렸다고 진단하는 거야. 그치? 두 번째는 독감 안 걸린 사람을 독감 걸렸다고 진단하는 거라고. 됐어? 그럼 첫 번째 거 봐봐. 우선 독감 걸린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 이 중에서 한 명 뽑아야 되는데 독감 걸린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독감 걸린 사람 뽑을 확률이 얼마야? 200분의 40. 자, 그럼 이제 걔는 진짜 독감 걸린 거야? 그럼 독감 걸렸다고 진단돼야 돼. 그럼 정확도가 몇 퍼센트라고? 90도. 그럼 제대로 진단한 거야? 거짓말로 진단한 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할 확률이 100분의 90인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독감이 안 걸린 사람을 뽑아야 돼, 이번에는. 독감이 안 걸린 사람 뽑을 확률 얼마야? 200분의 160이야. 근데 이 사람은 잘못 진단된 거지. 그럼 잘못 진단된 확률이 얼마야? 10%. 100분의 10일 거 아니야? 100분의 10이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실 거야. 바본가 좀. 랄랄랄랄랄랄라. 5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니네 인생에서 확률 문제는 몇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 3개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 니네 인생에서 확률 문제는 3개야.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니까 문제 읽었을 때가 그냥 조건부 확률이겠네 이렇게 풀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확률이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니네가 문제를 읽었을 때 판단해내야 되잖아. 그러면 문제를 읽었을 때 얘가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 문제에 써 있잖아. 뭐라고?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무슨 확률이라고? 조건부 확률이. 알겠지?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5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주머니 안에 A 주머니가 있는데 A 주머니 안에는 빨간색 공이 몇 개 들어있고 빨간색 공이 4개 들어있고 노란색 공이 1개 들어있어. 자, 그 다음에 주머니 B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는 빨간색 공이 2개가 들어있고 노란색 공이 3개가 들어있대. 자, 그랬을 때 두 주머니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모두 빨간 공이었을 때 택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지. 왜?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 뭐뭐일 때가 뭔데? 모두 무슨 공일 때? 문제 읽어보라고 좀 제발 인간들아. 모두 무슨 공일 때? 빨간 공일 때. 모두 빨간 공일 때 무슨 확률? B에서 뽑았을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얘는 분 뭐에 들어가는 게 뭐야? 모두 빨간 걸 뽑는 거잖아. 근데 빨간 거를 뽑는 게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잖아. 어떻게? A에서 빨간 거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B에서 빨간 거 2개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간 거가 되는 모두 빨간 거. 그러니까 이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잖아. 주머니 하나 선택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문제 읽으라고 하잖아. 문제를 읽어 좀. 아이씨. 두 주머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거기서 몇 개를 꺼내겠대? 2개를 꺼내겠다며.
그 두 개 모두 빨간색일 때 B에서 뽑았을 확률이라며. 그럼 두 개 모두 빨간색일 때니까 두 개 모두 빨간색이 되려면 뭐 A에서 빨간색을 뽑을 수도 있고 또는 B에서 빨간색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교집합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B에서 빨간색을 뽑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수능에서 4점짜리로 되게 잘 나오는 문제야. 알겠어?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분모부터 해보자. 먼저 이거. 자, 먼저 누굴 선택해야 돼? A 주머니를 선택해야 돼. 야, 이거 얘기했잖아. 뭐 A, B, C가 있는데 A가 방귀낄 확률, 처음 설명할 때 이거 있잖아. A가 방귀낄 확률, B가 방귀낄 확률, C가 방귀낄 확률이 있었는데 방구 냄새가 났어. 그랬을 때 B가 꼈을 확률 이런 거 물어본다고 했잖아. 그럼 방구 냄새가 났다는 건 A가 꼈을 수도 있고 B가 꼈을 수도 있고 C가 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분모에 깔리는 거고 분자는 누가 낀 거야? B가 낀 거니까 분자에 B가 들어가는 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괜찮아? 지금 그거랑 똑같다고. 모두 빨간 공을 뽑았는데 그 뽑을 게 A에서 두 개를 빨간색을 뽑을 수도 있고 B에서 빨간 공을 뽑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모에 그게 다 깔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먼저 A를 선택을 해야 돼. A 선택하는 확률은 2분의 1일 거야. 그쵸? 그 다음에 A 안에는 공이 몇 개 있어? 5개.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 2개. 전체 경우수 구한 거야. 근데 빨간색만 몇 개 뽑아야 돼? 빨간색만 2개. 그럼 4 콤비네이션 2가 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 돼? B를 선택해야 돼. B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근데 이 안에서 이제 2개를 꺼내는 거야. 전체 경우수는 뭐가 되겠어? 5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빨간 것만 2개 뽑으려면. 그래서 2 콤비네이션 2가 해당 경우수가 되겠지. 자, 근데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빨간 게 생기면서 B에서 빨간색을 뽑는 거잖아. 그럼 얘가 그대로 분자로 가겠지. 이렇게. 이게. 됐어? 자, 번분수잖아.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가능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 가능한데 분모가 지금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분모가 지금 다 똑같으니까 분모끼리 다 약분해서 쓰면 되겠네. 그럼 이제 분자들만 계산하면 얘는 얼마고? 6이고 얘는 얼마야? 1. 그래서 7일 거고 얘는 얼마야? 1. 그래서 확률이 7분의 1인 거야. 됐냐? 됐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응? 응하면 반말이고 이 계집애야. 자, 그래서 니네들이 254번을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야, 이 문제를 봤을 때 니네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표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랬잖아.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남자, 여자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렇게 어떤 집단을 2개로 나누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또 2개로 나누면 뭐 하라고 했어? 표를 그리는 거라고 했지. 됐어? 자, 그럼 얘는 뭐야?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A에서 생산된 거, B에서 생산된 거 이렇게 나눠질 거고, 맞아? 그때 불량품이니까 불량품이 아닌 걸 양품이라고 할 거 아니야. 양품과 불량품으로 나눠진다고. 알겠어? 자, 다시 A에서 생산된 게 있을 거고 B에서 생산된 게 있을 거고 그때 제대로 된 양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불량품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표를 그려야 돼. 그럼 내 전체 몇 개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선생님이 뭐라 했어? 100을 놓든 1000을 놓든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놓으면 된다 했잖아. 그럼 100이라고 놔봐. 그럼 A에서 전체 몇 퍼센트가 생산됐다고? 70%. 그럼 A는 몇 개 생산된 거야? 70개. B에서 생산된 건 몇 개인 거야? 30개야. 그때 불량품이 5%라는 건 전체의 5%가 아니야. 문제 읽어봤을 때 뭐라 했어? A가 생산한 것 중에서 5%란 말이야. A가 생산해낸 것 중에서 5%가 불량품이라는 거야. 그 중 5%, 그 중이라고 써 있으니까. 알겠지? 한글을 잘 읽어야 돼. 그러면 얘가 70이면 얘의 5%면 여기 숫자가 자연수로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럼 공 하나 더 돌려, 이렇게. 알겠어? 숫자가 이쁜 게 좋으니까. 됐냐? 그럼 얘의 5%니까 불량품은 얘의 5%야. 그럼 700의 5%는 얼마야? 100분의 5니까 얼마가 되겠어? 35개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B는 불량품이 몇 퍼센트래?
4%. 그럼 생산한 거에 4%야. 그럼 몇 개겠어? 12개겠지. 왜? 300 곱하기 100분의 4니까. 됐냐? 그럼 이제 양품은 몇 개겠어? 665개가 될 거고. 됐냐? 얘는 288개가 되겠지. 그럼 여기 이제 몇 개인지 채울 수 있어? 없어? 불량품은. 전체가 몇 개야? 47개가 될 거고. 얘는 953개가 될 거 아니야. 자, 이 표 다 채웠으면 이제 끝난 거야. 뭐니? 분모가 뭐가 들어가? 불량품. 저 바본가 진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하나를 꺼냈을 때 불량품이었을 때 그 불량품이 B에서 생산되는 거. 야,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을 선생님이 기호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라고 선생님께서 열심히 얘기하셨고, 그럼 니네가 문제를 잘 읽었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겠지.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 불량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불량품은 모두 몇 개야? 47개야. 그때 분자는 뭐야? B면서 불량품. B면서 불량품 몇 개야? 12개. 그래서 답은 얼마야? 47분의 12가 된다고. 됐어? 조건 확률에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저 표 그리는 게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 거고 135쪽까지인 거고, 잠깐만 안 끝났어. 오늘 사건의 독립과 종속까지만 설명하고 끝낼 거야. 딱 개념만 설명하고 끝낼 거야.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독립이라는 건 인디펜던스. 대한독립 만세! 우리 아들이, 아니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 생각난다. 우리 아들이 맨날 니네도 맨날 그러지 않아요? 니네 어렸을 때 잘 생각해. 유치원 때 잘 생각해봐. 맨날 잠들기 전에 뭐 했어? 아니, 양치하고 뭐 했어? 잤어요. 그냥 잤어? 잠들기 전에 항상 엄마가 책 읽어주지 않았니? 항상 안 읽어줬어? 기억 안 나? 너는 안 나? 너도 안 나? 안 나? 넌 나? 기억 안 난다고? 엄마가 책 읽어주지 않았어? 우리 아들도 밤마다 맨날 책 2권씩 들고 와서 아빠 읽어줘, 엄마 읽어줘, 이거 맨날 이거 하거든. 책을 2권씩 맨날 읽어주거든. 근데 얘가 어느 날은 책을 갖고 왔는데 제목이 유관순이야. 근데 읽는데 눈물 나더라, 진짜 막. 진짜. 눈물 나던데, 막. 갑자기 독립하니까 그게 생각나서. 근데 갑자기 왜 눈물이 났어요? 너무 슬펐어, 그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써 있는 거야. 그 책이 애들이 읽는 책인데도 너무 적나라하게 그 막 유관순이 몇 살일 때? 16살? 17살? 16살. 그치, 16살 때 한 거야. 그치, 니네 나이 때. 니네 나이 때 그 어린 여자애가 그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게 막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 이제 뒤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러는데, 나는 절대 못할 거야. 나는 진짜로. 나는 친일파 했을 거야.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가면 난 친일파 했을 거야. 사람들 다 갔다가 여기 있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막 이랬을 거야. 근데 그거 읽는데 진짜 너무 눈물 났어. 진짜. 갑자기 독립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쨌든. 그래. 자, 그 독립은 아니고. 자, 독립. 자, 독립이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사건 A가 있고 어떤 사건 B가 있어.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 사건 B에 영향을 미치면 종속이야. 이 두 사건은 종속이라 그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종속. 그러니까 이 A라는 사건 때문에 B라는 사건의 확률이 변화가 생기면 그걸 우린 종속이라 그러고, 이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안 주고받으면, 전혀 영향이 없으면 그때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고? 독립이라고 해. 그러면 독립과 종속은 되게 심플한 개념이잖아. 영향을 주냐 안 주냐잖아. 근데 인간의 뇌는 되게 독특한 게 그 독립과 종속을 판단할 수가 없어. 아주 극단적인 예는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요 앞에 자동차가 지나다니잖아. 요 앞에 자동차가 지나다니는데 요 앞에서 자동차가 사고 나는 사건이 A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수업하는 사건이 B야. 그럼 저기서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내가 여기서 수업하는 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그럼 둘은 또 머릿속으로 내가 사고 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서로 영향을 안 주잖아. 그럼 저기서 사고 나는 사건 A하고 사건 B는 서로 뭐야? 독립이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 때는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인간의 뇌로 판단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떤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거는 무조건 이 식에 넣어서 이 식을 만족하면 두 사건이 독립이고 저 식에 넣었는데 저 식이 만족을 안 하면 두 사건은 종속이야. 가방을 다 주섬 싸고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얘들아.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인간의 뇌로 판단이 불가능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이 식에 넣어서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똑같으면 독립이고 저게 다르면 종속이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 자, 그랬을 때 6에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거고 3에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거고 4에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그냥 소수라고 하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야, A랑 B랑 서로 독립이겠니? 종속이겠니? 6의 약수가 나오는 거랑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랑 서로 영향을 줄까, 영향을 안 줄까?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 3의 배수는 3, 6이지. 그럼 교집합은 A랑 B랑 교집합은 뭐가 돼? 3, 6이지. 저 바본가 진짜? 빙신인가? 야, 그럼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지. A의 확률은 얼마야? 6분의 4지. 맞아? B의 확률은 얼마야? 6분의 2지. 그 얘네들이 곱하면 얘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얘는 뭐라고? 종속이야.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했지만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봐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야. 알겠지? 독립인지 종속인지 인간의 뇌로 판단이 불가능해. 알겠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거는 무조건 이 식에 넣고 이 식에 넣어서 성립하면 독립이고 이 식에 넣어서 성립 안 하면 종속이다야. 두 번째,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만약에 독립이다라고 문제에 써 있어. A, B가 독립이다 써 있으면 무조건 이 식 써놓고 가는 거야. 이 식 무조건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마지막이야. 자,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니네들이 배반 사건이란 걸 배웠었단 말이지. 자, 배반이 뭐였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요? 공집합.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배반 사건이랑 독립 종속이랑 서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얘기하면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야. 서로 영향이 1도 없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독립이냐 종속이냐가 만약에 뭐 서울 사람, 진주 사람 이런 걸 따지는 거냐면 종속이냐는 남자, 여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예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거야. 근데 애들은 얘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한다. 아예 영향이 없는 거야, 서로. 서로 완전 다른 얘기야. 알겠지? 알겠어? 자, 독립과 종속. 독립이 아닌 무조건 종속이야. 알겠지? 그리고 배반. 배반이랑 독립이랑은 서로 관련이 없어. 근데 독립이면 무조건 종속이야. 잘 생각해봐.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야. 무조건. 배반 사건이 뭐라고? 종속이야.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수고하셨습니다.